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댄스 가수 유랑단이라는 예능을 보다 보니까 이런 여가수들의 그런 감정과 그다음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서글픈 게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인정을 리허설 못 하고 받으신 거? 나오면 그러니까 난 항상 내가 제일 못하고 제일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들인데 이 정도 탑 가수들은 늘 칭찬받을 거고 늘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분들의 기대치가 되게 청중들의 기대치도 높고 주변에서는 조금만 더 뭐 이런 좀 피드백들이나 이런 지적들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내려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대를 즐기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가도 점점 무대가 재미없어지거나 자신감 없어지고 점점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김한선 씨뿐만 아니고 많은 가수분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당대 이 5분들은 늘 칭찬만 듣고 그 시대를 살았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다 들어요. 고개 그래서 그런 무대가 나온 졌잖아요. 거고. 아니 근데 칭찬만 안 한 게 아니라 나오면 혼났다니까. 너 왜 이렇게 막 그거밖에 그러면 못하냐고. 어떻게 되냐면 약간 주눅 사람이 들지. 주눅이 자존감이. 들다가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분노가 생기는 거야. 맞아. 팬들도 안 그 보이고 사람한테 안 이거 살려고. 막 너무 막 분노에 차서 으아 이러다 나온 거야. 나 근데 언니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에 데뷔한 이제 그런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만 더 또는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지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 매니저 아니면 기획사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팬들의 기준에 끼워 맞춰주는 경우들이 많고 점점 이 김한선 씨나 보아 씨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뭐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말이 사실 전 전적으로 공감이 되네요. 이런 얘기들을 상담실에서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언니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너도 혼났어 뭐야?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나도 성취감이라는 걸 그렇지. 느껴보고 싶은데 성취감 일도 없었어 우리. 항상 무대가 끝나면 뭐 이거 잘못했고 뭐 이거 잘못했고 지적만 당하니까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맞아 거예요. 맞아. 내가 그렇게 못했나? 어머. 그러니까 무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도 그냥 뭐 잘했어요 아니면은 뭐 멋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데뷔 초에나 아니면은 이 탑에 올라가기 전에 정도의 그런 뭐 칭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매우 높아지다 보니 그런 이 어떤 실제로 무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늘 잘하지 못한 부분만 더 오히려 크게 보이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 보이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무대를 안 좋게 평가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대 공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생명을 계속 연명할 수 있을 텐데 즐겁게 할 수 있지. 뭔가 너무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하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때는 엄청 그냥 춤추고 무대 위에 그냥 올라가는 것 저는 자체가 즐거웠는데 하고 무엇이요, 있어요. 그죠? 15살. 저는 우선 가수기 때문에 보아 노래가 참 그렇다며 저렇다며 노래가 좋다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걔가 이번에 싱글을 냈는데 그게 몇만 장 나가고 뭐 수익이 몇 억이래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결과 위주, 뭐 수익이 얼마, 앨범이 몇 장 나가는 이건 사실은 결과를 측정하는 거고 원래는 무대에 처음 데뷔 연습하고 했을 때는 이런 무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즐거워서 하셨을 텐데 이 어떤 주변의 평가들로 인해서 이 과정이 즐거운 것들보다 이 결과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고통이 더 심하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즐거움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나 그래서 그때 진에 와서 언니들한테 엄청 힐링 받았다니까. 아, 이 노래 뭐야? 야 이 노래 뭐야?
저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만들어졌고 기획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피어 그룹, 그러니까 동료들의 이런 그룹에서 오는 힘이 되게 중요하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같은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더 어떻게 보면 당대에 그런 어떤 인정받는 여자 가수들이 모여서 공연을 한다는 컨셉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크게 공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같이 무대를 즐기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냥 무대 자체만을 좀 더 힐링을 받는다는 의미가 서로의 감정들을 온전히 이해받는다라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뭔가 분노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있어서 누구나 내면에 있어. 음악을 할 때 좀 도끼 품고 할 때가 아무래도 제일 잘 좀 그 절정으로 가는 그 계단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중에 제일 도끼 푸는 게 뭐야? 도끼 품었을 땐 전 말이야. 마리아 할 때. 마리아 첫방? 저는 막 착하게 그냥 음악 열심히 하면서 되게 뭔가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진짜 겉모습만 보고 항상 저를 판단하고 이러는 게 그때 당시엔 이제 좀 이제 왔나 봐요. 그게 이제 좀 현타감이. 분노의 감정으로 무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실 되게 그런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꼭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불안이나 분노나 뭐 이런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이제 무대의 에너지로 잘 승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승화한 에너지를 무대에서 발휘했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고 많은 분들이 무대나 아니면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몰입하고 승화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도끼 품고 막. 무대에 그냥 다 풀어버려야지. 이 화를 무대에서 풀어버려야 네, 돼. 왜냐면 전 또 사람한테는 못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풀 때는 딱 무대 아니면은 나 정말 그러니까 감정을 분출했다고 했죠, 무대에서. 무대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유일하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잖아. 뭐라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이 시간만큼은 나의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인 거야. 맞아, 나의 스트레스 게이지도 내려가고 맞아. 관객도 흥분해지고 화를 내든 뭐 하든.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보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대에서는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노래, 내가 할 수 있는 춤에 최대한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어떤 뭐 발표든 아니면 무대에서의 공연이든 거기에 집중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보아 씨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 안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언니 너무 신나 보였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 맞다. 내가 이런 느낌을 난 춤에 한때는 춤에 미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잘 때도 계속 춤 생각만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맞아.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춤을 막 싫어하는 사람이 됐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한테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한서 씨가 얘기하는 게 이 유랑단이라는 예능 프로를 통해서 이제 무대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즐기는 무대로 좀 더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발표나 무대의 순간들이 모두 괴로운 순간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즐거웠던 시기 또는 뭐 그게 없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에 몰입을 하고 좀 더 즐거워하고 좀 설레야 할 것인가 그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게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나 오늘 말 되게 많지? 언니 이 방송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 나 떨려. 아 그래? 나 떨려. 그래. 맞아요. 다들 그 안정환 씨 정도는 걱정 떨리다는 안 얘기 해? 자주 했죠. 하죠. 그치 하지? 나는 너무 떨려 하는데 사람들이 티가 안 나. 초대하실 때 진짜 많이 맞아요. 아 근데 저 입술도 떨리고 다리도 손이 살짝 떨리고 이렇게 떨리는 막 게 난리도 아니었어. 보아 씨도 떨리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 그죠?
손도 떨려. 입술이 떨려. 이게 안 하던 빨리빨리 움직이지 마음도 않을까? 더 떨려. 쿵짝, 쿵짝. 춤이 느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중요한 게 보아 씨 머릿속에 보아 씨의 떨림보다 아마 이 영상 속에서는 좀 덜 떨린다고 본인은 보였을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느끼고 있는 떨리는 신체적 증상이랑 실제로 보여지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봤을 때는 몰랐을 텐데 뭐 떨린다 하고 뭐 이런 효과음 막 주니까 보이는 거지 이 보아 씨가 느꼈던 것만큼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떨림과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부수는 작업들이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비디오 피드백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시간이 아니 내 생각에는 어차피 원래 그러니까 떨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해서 저 정도로 떨리게 거였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빠른 곡을 하는 걸 수도 있어. 그것도 있어요. 맞지? 이게 은근히 심각한 사람들이라서 느린 거 못해. 전 선배님의 떨림을 딱 느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설렜어요. 이제까지 떨리는 별로 없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그 화사 씨가 얘기하는 떨림과 설렘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미세한 떨림이 누군가에게는 설렘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아마 보아 씨도 설렘으로 느꼈는데 떨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딱 그냥 보면 그냥 교감신경계 활성화 이게 다거든요. 근데 나는 이건 무대공포증이다라고 느끼고 나는 떠는 사람이야 이거랑 저 사람은 무대를 즐기고 있네 설레고 있네 이거랑 사실 해석의 차이인데도 무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처음 느꼈던 이 떨림이 점점점 이 동료 집단 가수 동료분들과 이제 어떤 무대를 즐기는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설레임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증이나 이런 불안 어떻게 보면 이 무대 오늘날의 이런 좋은 무대를 위해서는 이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불안이나 공포를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나오시는 모든 가수분들, 여자 가수분들 이제는 편하게 조금 무대를 즐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